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좀 오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주말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없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대신에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었던 이제 대형주 쪽에서 특히 석유화학이랑 이쪽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차, 테마주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주도 올라왔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전선, 전력주들이 또 올라가긴 했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더 올라갔고요.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쪽에 원전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그쪽도 4월 12일 총선에서 여당이 아주 크게 졌는데 그 여파 때문에 폭락했다가 지금 빠르게 강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폭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먼저 이제 지수 얘기해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시황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 바닥이 워낙 속이고 그죠? 또 속이고 우리는 또 안 속고 끝까지 안 속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누구는 속이고 누구는 안 속으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일단 여기 코스피 지수가 1.17% 상승 마감을 했고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선 위로 아주 세게 올라와서 아주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금 1.5% 급등을 했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달에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4월 중순, 즉 4월 달에 그 어디에요? 저기 선거 있었죠, 선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선거 전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선거 이후에 미국의 금리나 그다음에 뭐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그래서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요렇게 일주일 정도 하락을 한 거죠.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쭉 뺐다가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뭐 내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선거 이후에, 그죠? 네. 워낙 또 이제 큰 차이로 졌잖아요, 그죠? 여당 쪽에서 큰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 좀 컸던 거죠. 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은 또 심리를 또 많이 타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에 코스닥이 떨어졌던 거는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서 그런 거니까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V자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M7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이 시황의 그 기본은 뭐냐면 두 개예요. 금리 인하와 이슈가 두 개라니까. 금리 인하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M7. 두 개예요. 요 두 개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는, 표면에서는 수면이라고 했고, 수면 위에서는 금리나 M7 이거 갖고 뭐 하냐 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인플레이션 막 이러는데, 제가 아까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아, 요즘에 진짜 요플레도 못 먹겠다고. 요플레 떠먹는 저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죠? 하도 인플레 그러니까 플레자 들어가는 거 다 싫은 거라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플레도 먹기 싫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겨 죽겠어 진짜. 하도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나 그 다음에 M7 요 두 가지가 이제 화두죠. 응?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주목하게 해놓고 물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따가 얘기할 우리나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나 M7. 근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체크를 해보면
다우지수는 0.4% 조금 올랐죠, 그죠? 나스닥은 2% 크게 올랐고요, 그죠? S&P 500 지수는 그거의 중간이니까 딱 1% 올랐는데, 나스닥이 크게 급락했다가 크게 올라왔다가 막 난리를 지기죠. 이거는 뭐냐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금요일날 그 목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틀 동안 M7 종목 얘기를 해드렸는데, 엔비디아는 6% 급등하면서 일단은 여기 빨간색 선 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신고가가 바로 나는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끄는 거지 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텔은 저기 이게 10% 정도 폭락을 했어요. 반도체죠, 그죠? 이 위에서도 큰 회사인데 이게 폭락을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살아남은 거고요. 그 뭐 보니까 뭐 미국의 M7 종목들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더 갈 거다 막 그 소리 하는데, 글쎄요. 여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6% 올라왔고, 아마 저기 구글 있죠, 구글. 응?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이게 지난주 얘기해드렸지만 차트가 좀 약간 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차트가 다른 게 이거였는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디에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걸리는 자리니까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우상향으로 돌파했거든요. 이게 10% 급등 마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오른 거예요. 구글 이거 효과 때문에. 왜 10% 이상 급등을 했냐? 실적이 좋아서? 맞아요. 실적이 좋아서 10% 급등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메타도 실적 좋다고 발표했는데 10%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올라왔을까?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줬답니다. 배당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M7 기업들이, 저는 항상 얘네들을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뭐 사람들은 뭐 되게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저 싫어합니다. 왜냐면 배당을 여태 잘 안 줘요. 얘네들은 기술 기업이라고, 우리 열심히 일해서 갚을 때니까 배당은 못 주겠어 이러거든요. 배당도 안 줘.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배당 준다고 하니까 뽑은 거예요.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많이 주겠어요? 그래서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이제 재작년에 직원들 해고 많이 했거든요. 네. 현금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고 돈도 거의 독점 기업이다시피 하니까 돈도 많이 버는데, 직원을 가차없이 자르고 현금 많이 들고 배당은 안 주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이라서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또 좋아하죠. 근데 처음으로 배당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날은 미국이 요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자, 요 M7 종목에서 요거 하나 위로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금리나 M7 이런 얘기 하는데, M7은 대부분 뭐예요?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고요. 이것만 지금 이쪽으로 뚫고 올라왔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속적인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야 한 번 주고 끝나는 거니까 지켜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쪽 M7 쪽에 집중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오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막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해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해주면 가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속을 그러시겠죠. 누가 몰라 임마?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딱 말이 나오면 바로 가요. 여태까지 그럼 주식시장에 왜 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존 종목들 들고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죠? 금리 인하를 자꾸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 2024년에 금리 인하 없어요. 대놓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할 겁니다. 몇 월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 한 11월 달까지는 절대로 안 해줄 것 같다가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또 많이 해줄 것 같다. 1월 달 되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2월 달, 3월 달 되니까 왈랄랄랄라 하면서 또 이제 금리를 못 올리겠네, 어쩌고저쩌고 죽는 소리 하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줄게 해줄게
도와줄게, 응?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힘든 거고요, 사람들이. 금요일에 얘기 드렸지만 지금 뭐 채권에 투자한 사람, 일본 엔화에 투자한 사람 다 힘들어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 다 힘들어. 왜?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집에 가든지, 그죠? 집에 가기 전에 금리 인하해주고 가야죠. 물론 그건 미국의 대통령 뜻이겠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해주고 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안 해주고 하니까 저기 된 거고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지지난주 초까지는 미국 연준 그 위원들 있죠? 무슨 지방 여는 총재들이 뭐 금리를 뭐 한 번만 올리자, 한 번만 인하하자, 두 번까지가 괜찮다, 뭐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그랬죠, 그죠? 환율 막 오르고. 근데 잘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순간 요렇게까지 쭉 급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인간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뉴스 꾸준하게 시황 체크해 보신 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즉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나스닥 쪽을 뭉개놨거든요. 그때부터 얘기 안 한다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이해가세요? 뉴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 이게 내려오기 전에는 뭐 금리 인하를 뭐 못하네 마네 인상을 해야 되네 그러다가 확 떨어지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차트 보면서 수위 조절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시간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낮에 우리 현들한테 뭐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뭐 미국의 고용 지표가 3월 달에 발표된 게 너무 좋아서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 하겠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기사 내가 회원들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잠깐만요. 뭐 이 기사입니다. 보시면 미국 시티은행에서 얘기한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3월 달에 미국이 고용이 되게 좋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고용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대요, 지금. 그 최근에 발표한 거 보셨죠? 미국의 GDP가 안 좋게 나왔다고. 네, 경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네. 경제가 너무 좋아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는 못 한다고요? 거꾸로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얘기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또 이렇게 겁을 주는데, 됐고요. 고용이 안 좋아, 선거 앞두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돈 또 풉니다. 푼다고. 그럼 뭐겠어요? 금리 인하해야지. 그렇죠? 네.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그게 언제냐 갖고 자꾸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연준 위원들도 지난주에는 말장난을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얘기 더 했다가는 증시 더 떨어지겠거든요. 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 털어내는 그런 독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털리는 개미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털리는 장이에요. 타의 모범. 그러니까 이제 모범, 택시기사님으로 따지면 모범기사, 교회로 따지면 거기 뭐 대표 장로님, 그죠? 네. 그 절로 따지면은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맞죠,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털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털리는 정도라니까요. 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손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자꾸 시간을 질질 끄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미래도 안 보여요.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만 보면은 아이씨 도대체 언제 간다는 거야? 금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금리 인하 갖고 자꾸 질질 끄니까 오늘 환율 보셨어요? 환율 보시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일본 엔화예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 오늘 지수 급등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급등하면 환율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급등했었어요. 왜? 장중에 이제 요동을 쳤는데 왜 그러냐면 엔화가 장중에 요동을 쳤거든요. 플러스 엄청나게 캔들을 보세요. 엄청 세죠, 그죠? 이만큼 위아래로 다 합하면 이만큼을 요동을 친 거예요. 참고로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어요. 근데 엔화는 뭐 상관없는 거니까. 일본 엔화가 얼마나 올랐냐면 장중에 1% 이상 급등을 했고요. 1.3%. 저가는 마이너스 2.2%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아래로 따지면 3.5%, 3.6이다. 그냥 단수는 더하기 해서 맨 꼭지와 맨 아래를 더하면 3.6%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누가 보면 외환위기 왔는 줄 알아요. 응? 왜 이러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시장 질질 끌면서 저러니까 엔화가 솟구친 거죠. 이게 올라가면은 엔화를 약세라고 하는 거죠. 엔저, 그죠? 엔화 약세. 근데 이제 급락을 했죠. 급등은 왜 했겠어요? 투기 세력이 붙었겠죠. 야, 이거 해먹자 이러면서. 근데 왜 또 급락을 했겠어요? 일본 정부에서 개입했겠죠. 일본 금융당 개입 안 했겠어요, 그죠? 해야지.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간을 질질 끌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왼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그냥 금리 인하하면 되는데 선거 전에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게 6월일 수도 있고 7월일 수도 있고 다른 달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쓸데없는 기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네. 주식시장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1시간 뒤에 아니면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 10분 뒤에, 그죠? 아니면 뭐 오늘 종가 베팅해서 내일 돈 벌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2개월, 3개월 아니면 그 이상을 이제 보려고 하면 대충 보여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까지는 못 찍겠지만 금리 인하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이제 그 짧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내일 1시간 뒤를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조금 멀리 보면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 가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려고 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실수도 덜해요. 아셨죠? 네, 그걸 보세요. 네. 그 시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네, 금리 인하하면 간다. 근데 자꾸 쓸데없는 M7 종목들 그런 거나 얘기하고 거기 실적 좋다고 막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 안 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해야 된다, 오랫동안 동결해야 된다라고 시장 분위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던 그 연준위원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꾸로 증시가 저렇게 폭락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얘기도 안 하고 숨어버리죠? 그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사를 보실 필요도 없고 그쪽에 마음을 쓰실 필요도 없죠. 대신에 이거는 뭐예요? 수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면 아래에서.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제 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편한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다 일본 쪽 미국 주식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면 이제 이걸 볼까요? 오늘 투자 종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거래소에서 3천억 이상씩 순매수를 해줘요.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업종별로 보면은 이거거든요. 화학업종 오늘 되게 많이 샀어요. 보세요. 화학업종을 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산 거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총 3,400억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그거에 한 60% 정도겠죠. 60% 정도가 화학업종 2,000억을 샀어요. 전기전자 좀 팔았죠.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판 거 빼고는 거의 다 샀어요. 전업종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매수했는데 화학업종을 엄청나게 산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오늘 그 이제 업종을 보면은 차트를 이걸 띄워놓고 볼까요? 자, 이걸 보세요. 업종 지수를 보면 되는데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많이 올라왔죠. 약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눌러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2월, 3월 이후에 1월부터 볼게요. 전기전자 업종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자동차 잠시만요. 순서대로 봅시다. 네, 007 화학업종이 있다 얘기하고 이게 운수장비인데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이제 운수장비는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죠? 자동차하고 조선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세력들은 이제 외국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사러 다 보내고 다 미국으로 이민 보내고 자기들은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 가고 있죠. 운수장비. 그 다음에 아까 전기전자 보셨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 보실래요? 이게 기계업종이거든요. 업종 지수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많이 갔죠. 대형주 중에 금융업종 거의 대부분 저기잖아요. 대형주잖아요. 네. 그래서 잘 가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급등했죠. 또 잘 가고 있는. 보험업종도 마찬가지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많이 올라가고 늘었다 또 가잖아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현대차 어때요?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거 급등하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많이 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대형주가 있겠죠. 그게 화학업종이었다. 화학업종은 외국인이 눈만 뜨면 팔았거든요. 계속 눈만 뜨면 파는 쪽이 화학업종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저평가된 거 아니겠어요? 화학업종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기전자, 뭐 운수장비, 금융업, 보험 이쪽 이런 데 대부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올릴 게 없잖아 더 이상. 뭐 하겠어요? 올려야지 뭐를. 낙폭과 되게 심한 거. 그게 화학업종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실제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화학업종에도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그런 걸 오늘 이제 부각을 시켜서 화학업종 올라온 거 설명을 많이 하던데 외국인이 땡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올라간 게 뭐 이런 거죠. 하나 솔루션.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는데 오늘 13%. 차트가 다 무너져 있죠. 왜?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여태까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13% 급등했죠. 대한유화 11% 급등했고요. 롯데케미칼 몇 프로예요? 7%. 다 대형주들이죠. 그리고 금호석유 여기도 오늘 크게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또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낮에도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동안 외국인이 맨날 팔아제끼던 석유화학 이 업종도 급등하는 걸 보니까 이제 대형주도 사이클이 거의 다 돌았나 보다. 한 바퀴 돌았나 보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대형주가 이제 한 바퀴가 돌면 얘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왜 저기 조선시대 뭐 암행어사 출두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 보면 암행어사가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말을 보관하는 그 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말 바깥하고 또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말을 바깥하는 건데 대형주가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소형주 차례가 오는데 실제로 오늘 어떤 게 움직였냐면 지금 종목 이거 다 하나하나 차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그 뭐야 잠깐만 그 우리 전력 설비들 있잖아요.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봅시다. 여기는 자꾸 못 올라가요. 이제 힘드니까 응? 못 올라간다고 지금 버벅거리죠. 그 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오늘 급등하긴 했는데 잠시만요. 신고가를 조금 더 냈어요. 조금. 응? 그죠? 효성중공업도 이제 대형주인데 여기도 이제 가긴 가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LS 에코에너지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가 여기서 튀어나와. 가온전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해요. 저희 과열됐다 그랬죠, 그죠?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어제 급등한 거하고 오늘 급등한 것만 따지면서 계산하실 게 아니라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응? 여기 대비 얼마 올라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 여기 대비 따지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과열된 거 맞거든. 이러다가 이제 확 못 제끼고 나가면 떨어진다.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못 가고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하고 재룡산업 이게 새로 튀어나온 거지. 그동안에 못 가고 있다가 자꾸 호재는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이 가는 거야. 왜냐면 오늘 구리 가격이 또 2년 만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기존의 종목들은 이제 과열이 많이 돼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럼 돈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이쪽이 간 거예요. 새로운 게 또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져 버려요.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여기서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얘네들 쪽에 돈이 확 빠져요. 응?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그 팬티 안 입고 수영하다가 아니 뭐 물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물이 싹 빠져버려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응? 그래야 된다니까. 그죠? 올라가죠, 그죠? 뭐 계속 못 갔어요. 남들 재룡 전기도 갈 때 못 가던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여기도 한 사이클 다 돈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형주가 가다가 중소형주로 가죠. 전기 이쪽도 그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죠? 조선주. 조선주들 중에서 이제 아까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냈는데 연초 대비 따지면 많이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 따지면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기가 또 약간 대형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때 이 얘기 쭉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도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많이 갔냐면 반도체.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많이 갔죠. 근데 그동안에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간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못 간 것도 꽤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걔네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목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저기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이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재료 부품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인데 보세요. 어때요? 그냥 여기만 보세요. 뭐 회사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많이 갔죠?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재료 부품 많이 갔어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다른 이슈가 있어서 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중소형주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스템 반도체하고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쪽 얘기인데 이것도 보시죠. 여기도 아까 저 보셨던 거랑 종목이 좀 겹치긴 할 텐데 어쨌든 급등이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형주 다음에 중소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지. 왜? 내 종목만 쳐다보니까. 응?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면 되냐면 반도체가 자동차가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왔어요.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많이 갔잖아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뭐가 많이 갔냐면 이런 거 만도 있잖아요. 차트 요거 봅시다. 어우, 누가 보면 상한가인 줄 알겠어. 17%. 네? 그냥 대놓고 뽑았어요. 그냥 거래 터진 거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석유화학처럼 저 바닥에서 올라온 거, 바닥에서. 만도가 뭐예요? 부품주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도 표로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금리는 언제예요?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소리 하시면은 답 없는 거고 이제. 응? 팔자야, 팔자. 그냥 걱정이나 하다가 중에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다 끝나고 나서 꼭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조종이냐고. 그냥 그분들은 불치병이요. 불치병. 웃지 마시고 그거 못 고쳐 그거는. 만도 자동차 부품주죠. 17%, 효성 첨단 소재 10%, SL 그것도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7%, 기타 등등등 쭈루루루.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매물대 걸려서 끄떡끄떡거리면서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형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신고가냐 아니요? 아까 만도처럼 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낙폭과 대주예요. 어디서 올라온다?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 그랬던 거예요. 참으라고. 이거를 예를 들어 누가 여기서 샀어요. 5만원일 때 여기 얼마예요? 3만원. 손절하면은 30에서 40%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거의 2배의 수익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40% 날렸으면은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야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30% 손실 났으면 60에서 70% 이상은 수익이 나야 원금이 회복이 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걸 손절하면은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서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그 정신 상태로 무슨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파르르 떨지 겁이 나서. 응? 손절해서 딴 데 가서 잘 될 것 같지 안 된다니까. 힘들어서 참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고. 그러니까 HL 만도 들고 있는 분들 여기서 참으신 분들 얼마나 오늘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대량 거래 터졌죠. 중형 대형주 다음에 중소형주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차례가 오니까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쫙 올라오고 대량 거래 터지면. 근데 손절한 사람은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미쳤지도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술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안주는 새우깡 돈 없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죠? 나중에 손절한 사람들 본인이 버린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마 속이 뒤집어질 거라고. 거기에서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잡아드리는 게 틀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내 차례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 그게 늦게 오니까 그런 거지. 그죠? 그럼 얘네들만 움직였느냐? 아니요.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니까 원래 지난주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자율주행차 오늘 또 갑니다. 자율주행차도 결국에는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죠. 넓게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자동차 부품주하고는 겹치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차들도 올라오죠. 실은 지난주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시장 전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대형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뭐 그런 이제 대형주가 안 가고 그냥 낙폭과대 대형주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폭이 좀 커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요. 리튬.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특히 일본이 지금 황금 연휴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많이 오니까 화장품 급등, 항공사 급등까지는 아니고 상승. 분위기 괜찮죠? 면세점도 조금 올랐고요. 카지노도 조금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타고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용기기 옷도 좀 올라가고 리튬 관련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기전선이 자꾸 올라가니까 누가 가요? 그동안
거의 뭐 총선에서 이제 아주 그냥 크게 쫄딱 망했죠 이번에. 그죠? 네. 워낙 크게 져가지고 원전 테마주들이 이제 폭락했었잖아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 보성파워텍 경우는 7%, 서정기전 7%인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녹아내렸었죠. 이제 선거 패배, 민주당 압승, 바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바닥 잡고 바로 올려서 선거 직전에가 여기였거든요. 3,100원 정도.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손절한 사람만 바보 된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참으라고. 응? 올린 거예요. 선거 전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그죠? 네. 사람들이 그냥 끝났다라고 해서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못 갔던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포기한 거라. 이 사람들이 포기를 개미들이 포기하고 던져야 주식이 잘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서정 기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까지 들고 가다가 마지막에 털렸더니 이걸 나는 거죠. 서정 기준. 여기도 4월 10일 날 그때 내려앉았었거든요. 4월 10일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 올려버려요. 그렇게 안 가던 애가 맨날 떨어지다가 그렇게 안 갔거든요, 이게. 근데 딱 그거 끝나고 나니까 가잖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대표적인 원전 테마주죠. 아이구야. 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원상 복구. 한전기술이고 한전산업. 선거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올라왔고 보란듯이 올라오죠. 대용주, 두산에너빌리티, 옛날 이름 두산중공업. 선거 때 져가지고 나가떨어져. 원래 여기가 양봉 나올 자리인데 선거에서 너무 크게 져가지고 음봉 나왔거든요. 양봉으로 마무리 짓고 오히려 거꾸로도 올라왔어요. 뭐예요? 다 털렸어. 여기서 개미들이 털릴 만은 했는데 그래도 참았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쭉 해드렸는데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자꾸 이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하니까 입을 다물었더라.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꾸 보고 자꾸 쓸데없이 자꾸 유튜브 보시면 털린다니까요. 보지 말라니까. 전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난 요즘에 9시 뉴스 안 봐요. 매일 보던 건데 안 봐요. 왜? 정치권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더니 잠을 자요. 그 전에 새벽 4시, 5시가 돼도 잠을 못 잤는데 요즘엔 그래도 새벽 한두 시, 2시쯤 되면 잠을 자요. 네. 원래 2시쯤 잤거든요. 원래 새벽 2시쯤에 2시에 자서 한 6시쯤 일어났는데 막 선거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왜냐면 누가 이기고 지고 떠나서 하도 더러우니까 선거판이 더러워서. 근데 안 보고 나서부터 원래 페이스를 찾았어요.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니까. 뉴스를 많이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마이너스다. 유튜브도 또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가 더 해로워요. 왜? 뉴스는 그냥 기사만 쓰고 끝인데 유튜브는 왜 그런지 설명까지 하면서 세뇌를 시키거든.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대형주들 쪽에서 순환매가 거의 다 돈 것 같고 한 바퀴 돈 것 같고 중소형주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고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내일 또 그 다음 날은 계속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내 차례가. 이해되셨죠? 내 차례가 온다. 이미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모든 종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이 하루아침에 다 올라오진 않잖아요. 운이 좋으면 빨리 파는 거고 운이 나쁘면 좀 늦게 파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때까지 그냥 묵묵히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손절할 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현금 생기면 자꾸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이제 재추천하면서 이렇게 그 수익을 또 이중으로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것도 좀 하긴 하겠지만 신규 종목을 좀 더 내놓은 쪽으로 할 거예요. 기존 거는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신규 종목 공략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판을 더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무료지만 하루도 안 쉬고, 거의 제가 특별한 일 없는 한은 하루도 안 쉬고 거의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까지 잡아드렸던 시황 잊지 마시고, 그게 지금까지 틀린 게 없으니까 그걸 믿고 쭉 가시면 돼요.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얘기해드리니까 늘 방송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을 좀 빨리 했죠. 왜냐면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자, 지금 매집하셔야 됩니다. 네. 손절 안 하신 거 안 하시고 참은 것까지 잘했는데, 매집을 해야지 돈을 벌겠죠, 그죠? 손절하지 말게끔 해드린 거는 뭐예요? 네, 손실 보지 마시라고. 멘탈 잡아드린 거고, 돈 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돈 버시려면 그걸 하셔야죠. 네, 매집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네. 매집을 지금 잘 하셔야 되니까 들어와서 빨리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이 딱 돌아섰을 때 그때 쏜살같이 가니까 그때 수익을 내시면 돼요.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전력망 있죠? 전력, 전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이제 급등했으니까 그 관련주들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